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 봉사 대상의 한 우유 배달 단체가 선정됐다고 하죠. 독거노인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혹시나 우유가 2개 이상 방치되면 주변에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10월 3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비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상생을 위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노원구가 올 초 발표한 사업들이 준비 부족으로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종로구 부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공사를 하던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규모와 시설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비원과 상생하는 이른바 동행아파트를 내세운 성북구가 경비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가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것을 찬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비원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 휴게 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월급이 175만 원에서 190만 원 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최저임금 7,530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 변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굉장히 그 의식이 있으시고 경비원들과 동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평균 월급도 185만 원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북구가 경비원과의 상생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안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동행임금제. 임금 피크제처럼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되더라도 이들의 고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기서 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을까. 아파트 연합은 늘어나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감액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법 테두리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 동행임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보셨던 최저임금법상으로는 사실 위반된 문이기는 합니다. 일부에서는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적용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적용 못 받다가 이제 적용받기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금까지 적용에 제외가 된다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해질 거고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4가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입법 청원을 내자는 것과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를 다변화시켜 경비비도 줄이고 경비원들의 근무 시간도 현실에 맞게 줄여주자는 겁니다. 성북구는 모아진 의견을 정책 수렴에 반영한다는 입장. 하지만 늘어나는 임금 부분을 지출하겠다는 의식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로 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북구에서는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3년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작했던 동행 바람이 자치단체 전체로 확산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 아파트에서는 이런 동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홍보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 예, 저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마련돼 있는 동행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자치단체의 동행 바람은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먼저 동행 홍보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곳 동행홍보관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동행을 확산하면서 진행해온 이 동행의 발자취를 담은 전시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예. 좀 간단하게 둘러보시면요. 이렇게 2015년에 동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이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 보면 저쪽 한켠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받은 상장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켰다라는 점을 높게 사서 여러 기관에서도 이 아파트에 표창을 해준 것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즉 이 공간은 크지는 않지만 이 동행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주민들과는 공유하고 또 외부로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이러한 공간으로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동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팔을 걷고 나선 건데 아파트 차원에서 이런 홍보관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뭡니까? 네, 성북구의 슬로건은 동행인데요. 예. 이렇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작성한 동행 계약서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 일단 보통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계약서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경비원들과 주민들의 관계를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보겠다는 건데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5년 경비원과 주민은 상생하는 관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갑을이라는 이름을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이후 이 아파트에서는 동행 공방이라는 곳도 마련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동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예. 이곳은 폐목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가구를 만들고 이 가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이 아파트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왔고 성북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아파트 단지에 동행 홍보관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비원 문제로 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이 자치단체에서는 경비원과 관련된 훈훈한 미담도 많았죠. 그동안 좀 발자취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 2015년 경비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10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네.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감원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들이 일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북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는 경비원 감원은 없다는 내용과 함께 경비원을 감원할 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동행문화 확산의 시초가 된 건데요. 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파트에서 동행 계약서를 최초로 체결을 했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웃들 간에 어려운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이 동행 공방도 이 대표적인 미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경비원들도 이에 화답하듯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칼을 갈아주는 이 칼 가는 경비원이 등장한 것도 이 성북구 안에서 주민들과 또 경비원들 간의 이런 동행의 미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진 기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이 아파트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 경비원 문제 해결에 나섰다면 이제는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역시 필요해 보이는데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면서 일부 아파트는 성북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성북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앞선 기사에서도 보셨듯 성북구는 경비원 감원 문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논의의 장을 연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성북구는 제도적으로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신 그 임시 방편으로 제시를 한 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 내 계량기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럴 경우 에너지 차원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감축되는데요. 이 감축된 분만큼을 경비원들의 임금으로 충당한다면 예. 당분간은 경비원 감원 없이 동행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북구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서 네.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거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도농 간의 합의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아파트 내 성북구 아파트 내 빈 공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특산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장사를 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다시 나누는 이러한 동행장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는 동행 홍보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지난 3년간 경비원 감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벌써부터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아파트도 나온 마당에 내년도 성북구 동행정책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 소통을 위한 마을 미디어 센터 건립을 계획한 노원구. 보도자료 발표 이후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 올 초입니다. 구는 1월 말 보도자료에서 이 지역 공원에 지하 주차장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공원 시설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준공 시점은 올 12월. 하지만 지금 공원에선 공사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건립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 주민 일부가 주차장에 들어서면 교통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이제 밑에 주차장 하고 이걸 이제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설계하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백지화하자.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섣불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반대에 부딪히자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쪽에선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등 주차장 건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예고도 없이 취소 결정이 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여기가 다 빌라, 원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주차 시설이 부족하긴 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만드시는 거 그때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주차장 건립 취소 결정으로 공원 정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이대와 회전 무대, 주민 운동 시설 조성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재 공원 시설물 관리는 엉망입니다. 해오라기 공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도자료 발표 이후 감감무소식인 사업은 또 있습니다. 노원구는 2016년 11월 보도자료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부방을 허물고 그 자리에 영상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을 갖춘 미디어 센터 건립을 추진한 겁니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하지만 이곳 역시 공사에 첫삽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원구는 그 이유로 설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중순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준공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 지금 좀 늦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착공이 한 11월 중순 이후에 준공은 한 빠르면 5월. 일단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5월 준공을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 돼 가봐야. 문제는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상계 2동 공부방 폐쇄 이후 학생들은 다른 동에 마련된 임시 공부방을 찾아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리가 멀고 시설 노후하라 그래도 어차피 공부하러 오는 데인데 막 호화로 올 필요 없으니까. 자치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쓰이는 보도자료.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사업을 바로 막 시작할 수 있는 것이냐 홍보하는 것은 때론 주민들의 눈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자치구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30일 낮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근로자 김모 씨는 부암동 하수관 배관 공사 현장에서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다 바로 옆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김모 씨의 동생도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김모 씨 동생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근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1톤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행인 옥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옥시를 덮친 차량은 주변 주택가 가로등 보수 작업을 위해 주차돼 있다 브레이크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진구 강변북로 잠실 방향에서 유조차가 승용차와 부딪혀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조차에 있던 석유가 쏟아져 나와 일대 교통이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조차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에 들어간 마포중앙도서관이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구립도서관이지만 실제 규모나 운영 방식은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한 마포중앙도서관이 공식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230억 원을 비롯해 구비만도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 483억 원의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 안에는 중앙도서관과 청소년 교육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0만 권의 장서가 비치됐지만 여유 공간이 많은 열람실은 앞으로도 30만 권의 책을 더 드리고 지역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편한 모양의 어떤 책상이나 의자가 다양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놔서 독서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실에는 CD와 LP, DVD 등을 갖췄으며 자동 책장 넘기기와 점자 프린트, 한손 키보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구비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열람실 곳곳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사서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전시해 도서관과 서점의 융합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등 교육과 독서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가 헤쳐나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약간 중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 교육센터의 역할입니다. 미술과 음악, 무용, 애니메이션, 컴퓨터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인 강습까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독서와 연결시켜 배움의 폭을 더 넓힌다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처럼 음악, 미술 이런 교육들은 사실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최소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가능한 시설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옛 마포구청 부지에 들어선 마포중앙도서관. 구 차원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도서관 운영의 방향과 쉬운 접근성, 순수 독서 인구를 위한 배려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11월 15일 공식 개관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통합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문을 연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입니다. 이 센터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점은 전문의와 치료사가 한데 모여 매주 정기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에선 발달장애 어린이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치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는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치료사가 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시도해보고 다시 재평가하고 어느 치료가 이 환자에 대해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협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치료는 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주요 대상자입니다. 음악을 비롯해 미술이나 놀이 등을 활용한 치료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중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엔 소아신경학과와 소아정신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협진 클리닉도 있습니다.
한 치료사 선생님이 아이를 맡아서 1년을 계획해서 그 아이를 쭉 끌고 나가기 때문에 좀 안정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 퀄리티가 조금 더 사설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오게 됐습니다. 통합 방식으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오늘 2019년까지 총 12,000여 명의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치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종로구의회가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내용은 종로구 행정집행의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사례, 예산 낭비 집행 사례, 제도 개선 및 구민 불편 사항 등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익명의 제보는 제외됩니다. 제보는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접수를 통해 하면 됩니다. 열흘간의 긴 연휴로 시작했던 2017년 10월. 노벨상 발표도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총기 난사 사건도 긴 연휴에 묻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진 못했죠. 국민타자 이승엽이 은퇴했던 10월에도 북한의 핵도발은 계속됐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이 죽었고 사람들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열광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성화에 불이 붙었지만 청년층의 취업률은 싸늘했던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7년 10월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